요즘에 이게 나름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전 뭐 음악을 잘 모르는데 어떤 유명한 분이 뭐 음원 사재기를 저격했다 실명을 거론해서 뭐 가수들이 뭐 법적 대응을 한다, 뭐 대중은 음원 차트 여추행을 지금 뭐 응원하고 있다, 이런 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살짝 이슈가 있죠. 사재기를 해서 뭐 음원 차트 1등으로 올리는, 야 그거 뭐 훌륭한데? 우리 유튜브로 치면은 조회수 사재기인가? 돈 주고 조회수 늘리기 뭐 그런 건가 뭐 싶긴 한데, 혹시 무슨 사재기인지 모르는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이거죠. 이거 멜론 누르면은 아이유 노래 나오고 노을 노래 나오고 바이브형 노래 나오고 쭉 노래 나오는 건데, 이게 보통 멜론 100 이런 거 자동 재생 많이 하죠. 인기 상위 100, 뭐 실시간 인기 100 뭐 이런 거 자동 재생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노래가 올라가면은 저절로 스트리밍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득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앞에다 올리기 위해서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뉴스인데, 이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한가 봐요. 나오는 말에 따르면, 뉴스들에 따르면은. 이렇죠. 업자 이 단어 처음 봤어요. 이 단어 보셨습니까? 스밍총공? 스밍총공이나 뭔가 했는데, 스트리밍 음원을 총공격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팬인 가수의 노래를 음원 차트에 올리기 위해서 6시 정각에 딱 맞춰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최대한 많이, 뭐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안 쓰는 데스크톱까지 총 동원해서 한 방에 다른 아이들을 오고 해서 한 번에 6시에다가 음악을 한 번에 트는 거죠.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공격을 해서 이 차트를 올리겠다. 실시간 검색어 인기 차트에 올리는 거고 똑같이 차트 조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안 좋까? 팬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안 좋나 싶긴 한데, 이걸 뭐 팬이 아니라 뭐 업자가 하거나 가수가 직접 하거나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이런 거를 하는 현재 상황인데, 이제 굳이 왜 그럼 이런 거를 하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그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인 요즘에 가수분들 홍보하는 수단이 차트 진입 말고는 없다. 사실 이게 모든 걸 얘기하는 단어인데, 오늘 요 부분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멜론 차트라는 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입니다. 시장 점유율 거의 50%의 15년째 1위기 때문에 웬만한 음악 듣는 한 20, 30대, 40대까지 그나마 공통적으로 듣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 멜론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불과 1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멜론이 그건 있었겠지만, 팬들의 뭐 스밍 총공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은, 멜론 말고도 다른 채널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통되는 채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채널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냐, 경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느 유머 사이트에서 이걸 봤습니다. 10년 전 음악 차트라고 해서 2009년이 10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야, 2009년이 10년 전이란다. 야, 이게 좀 속된 말이지만 실화인가 싶어요. 2009년이면 거의 엊그제 같은데, 10년 전 거의 유적으로 나올 것 같은 음악 차트가 소녀시대 지, 아브라카타브라, 뽀삐뽀삐, 아이 돈 케어, 미스터, 엉덩이 치던 구춤, 딩딩동, 뭐 하디슈, 내기의 캔디, 쏘리쏘리, 뭐 추, 파이어, 핫브레이커, 냉면, 뭐 거짓말, 소원을 말해봐까지 쭉 나왔는데, 희한하죠. 루나 그래퍼님 말처럼 희한하게 거의 모르는 노래가 없잖아요. 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모르는 노래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사는 모르더라도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 물론 다 아이돌이긴 한데, 이때도 아이돌이죠. 뭐 소녀시대,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뭐 티아라, 투애니원 다 아이돌인데 아이돌인데, 내가 나이 때문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때 GGG나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노래, 아이 돈 케어 이런 노래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아셨어요. 24일 주간 어떻게 하냐고. 제가 10살 때 들었습니다. 이때 노래는 한 번 나오면은 비교적 히트를 치면은 거의 국민 노래가 됐죠. 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 노래도 다 훌륭하죠. 다 훌륭하고 좋은 노래인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갖고 온 차트인데, 보시면은 더 바이퍼스의 불꽃놀이가 요즘, 이거 왜 올라온 거지? 아, 추천이구나. 죄송합니다. 아이유 누나의 블루밍이 1등이고요. 인디 아이디나 뭐라는 거냐, 인투 더 언노운이 2등이고요.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가 3등이고요. 아이유 누나가 4등이고, 엑소 옵세션이 5등이고요. 바이브 형이 2번으로 전화해줘가 7등 정도에 있고, 마마무의 힙이 한 6등이 있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가수들은 그래도 저도 음악 좋아하니까 좀 아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음악이 눈에 익지 않죠. 노래들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 노래급으로 이렇게 뻥뻥 치는 노래가 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음악 시장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음반 시장의 변화를 보이는 건데, 1997년에 mp3가 일반에 공개돼요. mp3가 뭔지 아시죠? 그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용량을 줄여서 음악을 우리가 되게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건데, 흔히 말해서 이런 표현 쓰죠. 뭐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 이런 표현을 쓰는데, mp3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파일에서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부분을 다 잘라내서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음원하고는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죠. 필요 없는 걸 잘라내고 일부 정보를 빼서 이제 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쉽게 공유하거나 뭐 들을 수 있게 한 게 mp3인데, 1998년 mp3 플레이어를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영화에서 2000년대 아이리버와 애플의 시대가 열리죠. 쭉쭉 열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99년에 넵스터가 등장합니다. 넵스터가 혹시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갖고 왔어요. 넵스터 이거 아세요? 이분인데 이게 뭐하는 데였냐면은 이때 당시 1999년도에 거의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사실상 소리바다의 아빠죠. 넵스터를 거의 따라한 게 소리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판 소리바다입니다. 1999년에 미국에 넵스터가 등장해서 음악을 막 무료로 공유해주고 막 그러니까 소리바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넬롬 따라하죠. 넬롬 따라해서 소리바다란 걸 만들었다가 둘 다 고소 크리 먹고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아직도 있어요, 소리바다. 그 다음에 고소 안 먹도록 저작권 인정해갖고 지금도 회사가 있는데 그 당시엔 그랬죠. 2004년 네이버 뮤직까지 멜론이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본격적인 디지털 음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쪽은 뭐 공유의 시대였으니까 디지털 음원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 유튜브가 2008년, 2009년에 들어온 다음에 1, 2년 만에 한국 1위가 되고 2012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음반 시장에서는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팟캐스트도 있고 이제 뭐 케이블 TV도 쭉쭉쭉 열리면서 유튜브도 굉장히 커지고 음악 시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 이것까지 보시고 이번엔 이렇게 보죠. 자, 그걸 그대로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2004년까지 내버려지고 2012년에 디지털 오프라인 시장 역전을 했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데뷔했던 가수들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형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시대는 이제 신승훈, 김건모, 이제 서태지와 애들이 이제 형님들의 시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죠. 당시에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자랑했던 그 형님들이 잘 아시는 1990년대 3대 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만 이거 다 아이돌이잖아요.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중간에 G.O.D도 있죠. 요즘에 왓썸맨 형,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의 노래는 나와서 정말 히트를 치면은 약간 국민 노래였어요. H.O.T도 있죠. 그 당시 10대, 20대, 30대들도 알았는데 문제는 40대, 50대, 60대들도 어쩔 수 없이 대표곡은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빅뱅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소녀시대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원더걸스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누구나 GGGG 정도는 알았고 뭐 원더걸스 누나들이 한번 이렇게 이거 노바리 한번 해주면은 전 국민이 알았어요. 웬만해서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윗분들보다 훨씬 글로벌하게는 팬층이 훨씬 많은 분들이죠. 엑소, BTS, 트와이스는 조금 다르긴 한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TV로 워낙 공중파에서 이슈가 돼갖고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팬덤이 많긴 한데 그 지금 20대, 30대까지는 대표곡을 그래도 알 텐데 40대, 50대 보고 블랙핑크의 대표곡을 대라 그러면은 모를 겁니다. 엑소의 대표곡을 대라. 으르렁? 으르렁 아닐까? BTS 저야 뭐 20, 30대이기 때문에 저야 뭐 대라 그러면은 뭐 이거 뭐야 이거 페이클럽 그쵸 있죠. 우리 블랙핑크는 다른 다음 얘기로 하려고 으르렁 아닌가? 블랙핑크 누나는 뭐가 있지? 위에하고 아래하고 좀 다르죠. 위에는 잠깐만 불핑은 모르겠다. 불핑 누나들 뭐 있지? 왜 모르겠지? 하여튼 알 수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 아버지들도 노래가 나오면 뭔지 알았어요. 뭐 노바리 하면 다 아니까. 근데 아래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글로벌하게는 팬층이 되게 두꺼운데 국민 노래 국민 가수라고 하면은 뚜두두두 뚜루뚜루 에이 이거 거짓말이지. 야 블랙핑크 노래가 뚜루뚜루라고? 야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안 속습니다. 뚜두두두라고? 에이 설마 야 누가 노래 이름을 뚜루뚜루로 적겠어. 인도분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낚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낚시에는 뚜루뚜루일 리가 없잖아. 뚜루뚜루뚜라는 거는 그 저 형들이고 뚜루송이고 그건 그거 아니죠. 그럴 리는 없죠. 하여튼 이 디지털과 오프라인 시장이 역전되면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파편화된 다음부터는 국민 노래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채널에 가서 듣거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음악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들어요. 뚜두뚜두라고? 잠깐만 이걸로 싸우는데 진짜야? 블랙핑크 누나들의 대표곡이 뚜두뚜두라고? 이거 맞아요? 아닐 것 같은데? 야 이걸 리가 없잖아. 누가 제목을 잠깐만 자 말을 잘못하면 안 되지. 훌륭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맞나? 맞아? 좋은 제목이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훌륭한 노래일 것 같습니다. 뚜두뚜두. 잠깐만 기다려봐. 검색해본다. 딱 기다려. 잠깐만. 진짜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모른 척 한 거죠. 엄청 좋은 노래였네. 엄청 좋은 노래. 뚜두뚜두. 10억 뷰라고? 하여튼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에 있는 건 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당연히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나오면 조건 실건 무조건 그 채널에서 다 같이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아이돌들이 노래가 나오면은 그 노래를 다 같이 들었는데 2012년에 디지털이 오프라인 시장을 역전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취향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스마트폰으로 듣는 거는 우리가 듣기 싫은 건 안 듣잖아요. 요즘에 한 6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듣기 때문에 국민 노래가 없어졌어요. 뭘 사퇴해?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음악 시장이 파편화된 거를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사실은 파편하고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이쪽 시장이 굉장히 튀었죠. 자, 반대로 물어보겠어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이렇게 될지 아셨습니까? 요즘에 트로트 전성시대? 트로트 전성시대가 열리는데 TV조선 오디언 프로그램 미스트롯, 이게 정말 난리죠. 최고 시청률도 18%를 넘었고, 그걸 떠나서 중장년 아저씨들이 이 트로트곡을 음원 차트로 멜론으로 듣다 보니까 트로트곡이 막 멜론의 차트에도 오르고 요즘에 엄청나게 난리죠.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음악 시장은 뭐 미스트롯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트로트 시장 얘기죠. 트로트 시장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쪽도 이제 이렇게 음원 시장이 나뉘면서 장년층이라 그래야 되나? 노년층이라 그러면 화내실 거고, 중장년층 음악 시장이 이제 미스트롯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뭐 요즘 보시면은 뭐 트로트 콘서트 관객이 상반기만 뭐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홍자 팬이 됐는데 30년 전 주현미 누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어떤 가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배 선생님이시죠. 홍자 누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홍자 누나? 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홍자 또 아세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 해야겠다. 저만 모르는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걸로 제가 얘기할게요. 자, 멜론과 스포티파이, 아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멜론이죠. 2018년 탑5입니다. 아까 전에 2009년도에 노래를 봤잖아요. 2018년에 우리나라 멜론의 탑5예요. 자, 사랑을 했다,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지나오다, 뿜뿜. 자, 귀에서 다 노래가 들리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귀에 들려요. 이게 2018년의 탑5인데 국민 노래라고 하기엔 조금, 요건 이제 사랑을 했다, 이거 워낙에 아이들 사이에서 중학교 거기서 뭐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귀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그거 외 아래는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히트를 엄청나게 하긴 한데 국민 노래로 얘기하기 조금 부족하긴 하죠. 아까 전에 2009년에 비해서 똑같이 탑5 노래인데 굉장히 귀에 잘 익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 듣는 시간이 줄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우리가 음악을 함께하는 시간이 77분 정도, 거의 1시간이 넘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듣나? 주중이긴 하지만 하루에 60분, 1시간 한 20분 정도를 무료 음악을 듣고, 평균 수면 시간을 고려하면 깨어있는 시간의 8%니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직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음악 감상 시간은 더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줄지도 않았고, 보시면은 75%가 뭐를 통해 음악을 소비했다?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에요.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평균 음악 감상 시간의 75%를 스마트폰이 장악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장악을, 물론 이건 약간 허수가 있겠지, 계속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을 스마트폰이 장악한다면은 국민 노래가 탄생하기 정말 어려워졌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음악 듣는 시간이 더 길어진 거는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 음악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평균 음악 감상 시간은 2시간 넘어? 그냥 틀어놓는 거죠. 거의 그냥 지나가면서 들리거나 그냥 틀어놓는 시간이 더하니까 그래진 것 같은데, 2시간이 넘어가는 음악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018년도 탑5 노래 봤지만은 귀에는 점점 더 노래가 안 들리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노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약간 옛날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때가 한 번 있는데, 1981년에 미국에서 MTV가 개국합니다. 뮤직비디오 나오는 케이블 채널. 81년도예요. 엄청 옛날이죠. 거의 40년 전에 뮤직비디오 나오는 채널이 개국하는데, 이 MTV가 개국하면서 뮤직비디오로 첫 뮤직비디오를 뭘 틀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유명했긴 한데 이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비디오 킬 더 레이디오 스타. 한마디로 예전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니네들이 음악을 들었잖아. 하지만 우리는 비디오로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스타를 킬할 거라는 말이죠. 첫 노래가 이거였어. 첫 뮤직비디오가 비디오 킬 더 레이디오 스타. 이거를 처음에 패기 있게 뮤직비디오 MTV 개국하면서 이걸 틀었어요. 이게 뭐 죽이진 않았죠. 라디오 스타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됐지 이게 죽이진 않았는데, 어쨌건 패기 있게 시작했습니다. 자, 요게 패기 있게 시작한, 요즘엔 반대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채널들이 발생하면서 국민 노래, 국민 가수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킬하고 있죠. 자, 이게 옛날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옛날에 우리나라 노래는 이랬어요. 한번 이렇게 빨갛게 정말 대박 히트 치는 분들이 계셨고, 이렇게 약간 옆에 조금 중박 정도 치는 분 계셨고, 정말 몇몇 분은 옆 나라 일본 정도까지 가서 뭔가를 하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전 국민이 아는 노래를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대신에 넓어졌죠. 할 거 넓어졌죠. 더 글로벌 스타긴 한데, 문제는 그들의 대표곡을 대라 그러면 음악성이 파편화된, 굉장히 나뉘어져. 채널도 많아지고 파편화 됐는데, 그나마 그래서 옛날에는 공중파 위주로 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위주라는 게 잘 없어요. 그나마 음악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니까 그게 멜론이 됐어요. 그게 여기다 목을 걸죠. 자, 이게 우리나라만의 변화는 아니고요. 똑같죠. 물론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이게 역전이 됐는데, 얘네들은 글로벌 보면 조금 우리나라가 늦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글로벌하게 보면 한 2016년, 17년부터 이 스트리밍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죠. 우리나라보다 3, 4년 정도 뒤에 갔어요. 이제는 뭐 글로벌 레코드 시장에 보면은 스트리밍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뭐 완연하게 역전이 됐는데, 저렇게 올라가면은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대박 났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렇게 스트리밍 시장에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대박이 났겠네. 이 빨간색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넘버1이 멜론이 아니죠. 스포티파이입니다. 멜론은 우리나라고 전세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이 35%, 3분의 1이 스포티파이입니다. 텐센트 요건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따로 뛰어야 되니까. 애플이 2등? 야, 애플도 안 하는 게 없어. 아마존이 3등. 저 서비스가 왜 대박이 났냐? 스포티파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얘네들의 걸어왔던 모토가 뭐냐면은 월 10달러의 모든 음악이 공짜였어요. 월 10달러의 자유로운 사용권과 어떤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 나올 때. 왜냐면 월 10달러에 지금 뭐 음악이 뭐 이거 뭐 수십만 곡이 수백만 곡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월 10달러면은 CD 한 장 값이잖아. 옛날 음반 한 장 값에 이거를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냐는 말이 많았어요. 이게 나오죠. 이게 아이튠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다운받아서 듣는 건데, 그 다운받을 때마다 돈을 내고, 이게 순식간에 이 애플의 아이튠을 뉴스페이퍼를 만들어요. 구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올드하게 만들어버렸고, 스포티파이가 애플 아이튠을 거의 무너뜨렸어요. 지금. 게다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월형님도 아시는데, 광고 들으면 공짜예요. 이 10달러 안 낼 수 있어요. 얘네도 유튜브랑 비슷하게 광고 듣고 노래 들으면 공짜입니다. 광고 제공용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거의 뭐 3,700만 명이 뭐 들었다 그러는데, 광고를 들으면 노래를 공짜로 들어요. 프리미엄이 앞에 바뀌었죠.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광고를 들으면 공짜다. 유튜브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인데 이게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열티, 뭐 가수거나 음반을 만드는 저작권료 지급이 어떻게 됐어요? 레버뉴, 수익과 얘네 가수들한테 지급하는 로열티가 높이가 거의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가 돈을 거의 못 벌어요. 이거 다 주는 거야, 저작권료로. 제가 알기로 90%가 가까이 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번 돈에. 이게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게다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주니까 가수들은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가수들은. 또 왜 안 좋아하냐? 물론 무명 가수들이나 조금 유명세가 덜한 가수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럼 유명한 가수들, 가장 대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에서 거의 뭐 넘버1을 다투는 가수죠. 이런 가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노래를 광고를 들이면 들을 수 있는 무료 사용자, 아까 프리미엄 있죠? 프리미엄. 여기다가 자기 노래를 넣어버리니까 음원을 빼버렸어요. 빼고 싸웠어요, 스포티파이하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서로 디스전 하면서 자기 음악을 여기서 다 빼버렸어요. 스포티파이는 물론 뭐 돌아와 달라고 발발발발 빌긴 했지만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스포티파이가. 현재 글로벌 1등이거든요.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명. 지금 쭉 보시면은 뭐 유럽도 뭐 늘고 있고, 뭐 미국도 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고, 아시아만 좀 적죠. 요만큼만 아시아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봅니다. 걱정이 있죠. 무슨 걱정이 있냐? 이용자 수는, 와, 그래프 봐라. 이용자 수는 이렇게 됐거든요. 실적도 이렇게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아직도 적자야. 이렇게 전체 이용자가 늘고 유료 가입을 1억 명이 듣는데 실적이 적자예요. 자기가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이 저작료로 나가요. 자, 그럼 자원봉사 회사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스포티파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가치가 얼마라고요? 30조예요. 현대차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대차 시가총액? 이거 뭐 한 30에서 40조 왔다 갔다 하죠. 현대차하고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물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현대차 전체하고 시가총액이 비스무리합니다. 물론 바꾸자면 바꿀지 모르겠지만, 음원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립니다. 매출이 5조를 돌파했는데 음원 사용료로 다 나갔고 12년간 흑자로. 매출이 연평균 40%가 늘고 지난해 5조를 넘었고, 쭉 보지만은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왜 음원 시장이 적자냐? 왜 이 스포티파이가 적자냐? 물론 음원 시장이 많이 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포티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원의 87%를 어디서 주냐면은 유니버셜, 소니, 워너뮤직, 그리고 멀린 요 4개사에서 줍니다. 거의 90% 가까운 87%를 요 4개사에서 주는데,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포티파이가 한 말이에요. 음원 제공자들을 통제할 힘이 없어. 한마디로 얘네가 수익을 얼마를 달라 그러면은 스포티파이가 더 강해갖고, 마치 애플처럼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 강한 거야, 아직은. 유니버셜, 소니, 워너뮤직, 멀린, 아까 보면은 심지어 테일러 스위프트는 개인이 싸우니까 음원 저작권자가 워낙 갑이기 때문에 통제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스포티파이 니들이 직접 가수를 섭외해서 데리고 음원을 만들어서 올리면 어떠니? 하고 괜찮은 전략 아니니라고 생각하는데, 스포티파이가 직접 가수나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음원을 생산하는 음반 회사를 거듭나는 전략 좋을 것 같죠?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똑같죠? 우리나라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대신 생산해주는 게 어려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이 대신해주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오는 유니버셜 소너 워너뮤직이 스포티파이에다가 하청을 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합체라고 하면 적당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있는 노래들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얘들과 경쟁을 한다고 들어가면 파운드랑 똑같죠. 고객과 경쟁을 한다고 들어가면 관계가 틀어질 거예요. 굉장히 핫하고 잘 나갈 것 같은 음원을 스포티파이에다가 곧바로 안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파이가 직접 음반 회사로 해서 직접 계약을 맺고 뭔가 하면은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현재.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당장에 힘을 합치던지 어떻게 돼서 뭔가 단체 방 빼겠죠. 그리고 음반사하고 경쟁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 애플이 또 이쪽에 또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현재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160, 70불에서 11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반에 비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쭉쭉 뻗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업체가 너무 갑이야. 쟤네가 돈을 다 받아가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작권인을 갖고 있는 음반 유통회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로 노래를 한 가수나 실제로 뭐를 낸 직접적인 뭐 작사 작곡을 한 사람한테 돈이 많이 안 가거든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는 뭐 한 자릿대가 간다 그러죠. 실제로 실현한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들이 요즘에 나오냐면은, 요거는 조금 재미를 들으세요. 최근에 많이 불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면서 여기서 나중에 제가 블록체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원리인지는. 자, 블록체인이 컨텐츠 유통 혁명을 이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이 요즘 왜 나오냐면은, 음원이 판매됐을 때 실현자, 그 가수나 뭐 아니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받는 비중은 100원이 판매됐을 때 6원밖에 못 받아요. 작곡가와 작사자 등 저작자가 걔도 10%. 누가 많이 가져가냐면은 제작사, 음반 제작사가 44%, 음악 서비스 회사가 40%가.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85%.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곡, 작사, 그리고 실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한 15%밖에 안 돼. 나머지 이쪽은 제주는 고미 넘고 가져가는 거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주로 가져가니까 불만이다 이거죠.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대로 여기다 돈 내느라고 적자고, 실제로 작곡가, 작사가나 실현자들은 여기다가 돈 자기가 못 버니까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중앙 플랫폼이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나온 실현자, 가수들과 작사, 작곡, 저작자와 여러분들이 1대1 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올려갖고 통해서 듣는 거잖아. 올려갖고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율이 85%란 거거든. 물론 여기 85%는 이 노래를 만드는데 지원해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이걸로 치면 안 되겠죠. 대강 수수료는 이거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음반 제작 비용이라고 봐야 되니까 전체를 85%로 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이 너무 세니까,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가수와 우리가 1대1로 저 거래가 되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거야, 아이디어. 이게 지금 대중화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직접 거래를 하면은 내가 70% 아니냐. 자, 근데 음반 시장 그러면은 사실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음반 시장의 최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 음악 시장이 워낙 크니까 미국 중심으로 보면은 디지털 음원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음반을 들어주는 스트리밍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 같죠? 착각이에요. 공연입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부문별 비중을 보면은 공연 시장이 전체의 50%를 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리밍 시장은 23%, 4분의 1. 공연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디지털 음원으로 돈을 물론 많이 버는 분들 있지만, 공연을 내가 혼자 단독이건 뭐 단독 공연 같은 걸 스튜디오 커다란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가수가 되면은 돈을 미친 듯이 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2배가 넘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수가 되면은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 혼자 공연을 했을 때 뭐 종합운동장을 채울 수 있냐, 10,000석을 채울 수 있냐, 30,000석을 채울 수 있냐, 5,000석을 채울 수 있냐가 그 가수의,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은 수익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슈카가 노래 부른답니다. 50석 채울 수 있나요? 그러면 50석 50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씨, 내가 동네 사돈에 8촌까지 불러서 제가 50석 가능합니다. 50석. 100석부터는 자신이 없고 100석을 뭐 좀 좋은 거 준다 그러고 뭐 좀 굿즈 좀 줄게 좀 와줘라 그러면 100석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불가능하죠. 근데 어떤 가수들은 자기 이름을 내밀었을 때 뭐 3만석, 5만석 뭐 이런 미친 규모를 채울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수들의 클래스가 되겠죠. 자, 2018년 가수 수입 탑 5인데요. 1위가 믿거나 말거나 유튜브입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아는 그 유튜브 맞나? 그 선생님들이신가? 아니, 2018년 가수 수입 탑 5인데 이 형님들이 제가 아는 그 형님들 맞나요? 이거는 형님들이 아니라 아버님. 왜 유튜브가 1등을 했냐? 5,400만 불인가? 한 600억 벌었는데 공연 수익이 95%.
한 번 U2가 공연을 하면은 잠실 운동장에 차는 거예요. 메탈리카 형님들도 계시네? 잠깐만. 야, U2나 메탈리카, 야, 미스 트롯이 우리나라에 뜨는 이유가 있죠. 이게 얘기,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트롯이잖아, 트롯. 미스 트롯. U2나 메탈리카 형님들이 이게 언제적 U2하고 언제적 메탈리카인데, 이게 사실상 해외 입장에선 트로트잖아, 트로트. 공연 수익이 뭐 다 차지. 몇만석, 3만석, 4만석, 5만석을 채우니까. 1년치 공연을 한 번에 정합니다. 1년치 공연을 딱 릴리스했을 때 마감을 시킬 수 있냐? 이거 마감되죠. U2나 메탈리카 정도면 우리나라 미스 트롯 누나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인이 누나나 우리 홍자 누나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공연을 매진시킬 수 있다면.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우리 에디시린 형 공연 수익 낮죠. 63%. 낮은 건 아니지.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건데 전체 수익의 63%고 나머지는 스트리밍 수익이 많다는 거죠. 이 위에 형들은 그냥 글로벌 공연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있죠. 자, 그러면 저 공연을 했을 때 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까? 물론 가수도 있겠지만 저 공연계에 스포티파이가 없을까? 저 공연계에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없을까? 저 공연 기획사가 물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기획사가 있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들죠. 누군지 아십니까?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글로벌 공연 기획사입니다. 뭐 하는 데냐면 아까 같은 그런 글로벌 공연을 기획하는 데예요. 물론 이 수익 배분 비율도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공연 기획사 뮤직이 부분되는 거는 당연히 몇 대 몇인지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광고 수익은 공연 기획사가 갖는 게 일반적인 글로벌한 모습인데 아까 나오죠. 스타디움 3만석 이상을 마감시킬 수 있는 이런 큰 공연들을 글로벌하게 계속적으로 매달 아니면 매주 몇 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아요. 라이브 네이션님들이 글로벌하게 판매한 티켓 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기준이긴 한데 얼마를 팔았다고? 5,249만 장, 5,300만 장을 팔았고 2위와 4등이 1,400만 장, 400만 장이니까 뭐 압도적인. 콘서트를 뭐 3만 회? 얘들이 상장이 돼 있냐?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미스트롯 같은 게 하면서 음악 시장이 굉장히 팝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몸값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포티파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온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공룡 스포티파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옛날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들어왔을 때처럼 무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참고로 여기 나온 중간에 보이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리바다가 20% 넘게 뛰었다 그러는데 얘들한테 음원을 이제 제공할 것 같아서 상한가를 쳤다는 내용인데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오게 되면은 소리바다가 음원을 줄 것 같으니까 가격 제한폭 30%가 올랐다 그러는데 참고로 소리바다가 아직도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물론 떡밥이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바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빵 한번 쳤다가 리만 때 간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785원이네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삐삐삐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음원 시장과 라이브 네이션 공연 시장이 어떤 식의 파워를 보이는지. 사실은 미스트롯 누나들도 거기가 그렇게 공연을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은 굉장한 시장을 사실은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